편제를 감명할 때 편제의 기신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편제는 외부 영역을 개척하고 외부 활동이 왕성한 그런 욕신이기 때문에 일간이 신왕해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신왕해야 외부 활동을 개척하고 자기의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왕해야 식신을 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편제 기신의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신약한 것입니다. 신약하고 거기다가 편제가 있으니까 또 이제 재성이 뭐 두 개 더 있으면 제다잖아요. 그러면 제다 신약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다 신약에 대한 통변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간이 신약하고 제가 많으면 그럼 이제 비겁이 있어서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약하면 내가 나가서 식신을 생하거나 적극적인 외부 활동을 하기 힘드니까 비겁의 식상을 빌려서 비겁이 식상을 생해줘서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대개는 의지해서 라고 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비겁을 의지해서 벌이 활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변을요. 그 다음에 편제가 만약에 식상이 많아서 또 신약하잖아요. 그냥 내가 내 기운을 설해야 하는 것이 많으면 식상이 많으면 또 일간이 신약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간이 식상이 많아서 신약하면 인성으로 그 식상을 제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식상이 많으면 여기 있는 인성이 이렇게 상극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식상이 많으면 신약한 데다가 또 식상이 많으면 또 신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상이 많으면 할 줄 아는 게 많아서 또 하고 싶은 일을 많아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일을 버리고 또 식상이 많으면 이것저것 많이 하기 때문에 직업 변동이 심한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식상이 많아서 일간이 신약해지고 그리고 식상이 많으면 여러 가지 일을 버리기 때문에 직업 변동이 심해서 직업적인 정착이 힘들고 또 그렇게 한 가지를 꾸준히 하지 않고 이제 직업 변동이 많고 정착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다 할 뚜렷한 결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제 결과물을 이렇게 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식상이 많은 경우는 반드시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의 사주를 감명을 할 때 식상이 너무 많다 그러면 반드시 인성으로 식상을 제해서 한 가지 특기를 가장 잘하는 한 가지 특기를 살려서 특별한 기술을 가진다거나 아니면 전문직에 종사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저것 자꾸 하게 돼서 직업적인 변동이 심하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다 신약한데 재성이 많아서 제다 신약은 재성이 사주에 3개 이상이면 제다 신약으로 일단 그렇게 감명을 파악을 하기로 해요. 그래서 제다 신약하면 이 재성이 많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제다가 많으면 인성을 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성을 극하니 스스로 뭘 하지 못하고 남에게 제다 신약은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비겁에게 의지해서 비겁에 의지하면 인성을 살릴 수 있어요. 다시요. 제다 신약하면 비겁에 의지한다. 비겁이 있으면 비겁에 의지하면 인성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견겁제가 많을 때 이 비겁이 있어서 여기 이 재를 누르면 여기 있는 인성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인성이 살아나면 이제 인성을 살려서 선생님 또는 강사 학원 강사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럴 때는 이제 제다신약이 비겁이 용신이다 라고 말하고요. 비겁이 없을 경우는 인성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연이라는 우리가 말하는 인연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부모님 결혼 후에는 남자 같은 경우는 되게 부인에게 의지하는 경우를 그러니까 부인과 더불어 일을 한다거나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제다 신약이 인성에 의지하면 인성용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다 신약하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인연이 되는 사람들을 앞세워 그들이 주도권을 가지게 하고 나는 그들을 돕고 그들의 보호 아래에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제다 신약이면 결혼 전에는 부모님께 의지하고 결혼 후에는 부인의 하는 일을 이렇게 같이 하는 경우 부인에게 의지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가 제다 신약인 경우는 똑같은 사주에 의지해야 할 게 재성이니까 제다니까 내가 그 제다의 역할을 다 해야 되니 여자 사주가 제다 신약이면 되게 가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 대신 나아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편재 귀신 두 번째는 비견이 있어서 편재를 다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비쟁제라고 하죠. 여러분 이것도 역시 일간이 신약할 때 군비쟁제해서 내가 빼앗기는 것이에요. 자, 신약한 일간이 비견이 많아서 군비쟁제되면 자기가 이렇게 활동하는 자금이나 뭐 사업을 운영하는 자금 이런 것들을 이제 빼앗기게 되고 또 경영에 지장이 생깁니다. 경영권을 빼앗기거나 또는 거래처를 잃게 됩니다. 이거는 운에서만 와도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편재가 있는데 일간이 신약하면 그리고 비견이 많으면 군비쟁제되는데 돈을 빼앗기거나 경영권을 빼앗기거나 아니면 거래처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이런 경우 군비쟁제를 해결하려면 편관이 있어야 합니다. 편관이 재생살이 되어야 여기서요. 편관이 재생살이 되어야 이 비견을 상극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관이 있어야 자기의 영역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신약하고 편재가 있는데 이렇게 비견이 있으면 항상 자기 지분의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견이라는 게 자기와 비슷한 자기 친구, 자기 주변 사람 이런 의미니까 항상 자기 지분에 신경을 쓰고 그리고 비견이 편재로 군비쟁제되어 있는 분은 친한 사람이랑 친척이랑 이렇게 친구랑 친한 사람이랑 거래하는 것이 위험하다. 내가 신약할 경우는 내가 뺏길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비견쟁제되어 있는 편재는 친한 사람과 거래는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을 하고 세밀하게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분의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언제나 정확하게 계약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친한 사람과의 거래가 위험하니까 언제나 그것을 신경 써서 조심해야 됩니다. 미리미리. 네, 그 다음에 혹 군겁쟁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약한 일관이 이제 겁재가 많고 정제가 약하면 이제 군겁쟁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려는 재물을 남이 먼저 가져가려고 해요. 그래서 재물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도 위험한 지경에 또는 뭐 가정 파탄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겁쟁제가 해결하는 방법은 재생관입니다. 군비쟁제는 재생살, 군겁쟁제는 재생관, 정관이 있어야 합니다. 정관의 도움을 받아야 재산을 지키죠. 항상 자기 재산을 문서화해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정관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요. 또 이렇게 작은 거래도 항상 물건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거를 담보로 제공받고 금전거래를 뭐 해야 할 경우는 그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담보를 받아놓거나 차용증을 제시하거나 이렇게 해야 나중에 군비쟁제로 탈제를 재산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까다롭게 막 이제 뭐 해라 뭐 요구를 하면 주변에서 이제 매몰찬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되게 신약한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서 이렇게 군비쟁제, 군겁쟁제 담보를 잘 요구하지 못해서 빼앗기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근황하면 친한 친구한테도 차용증 챙기고
담보 요구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제극인을 보아야 합니다. 편제를 감명할 때 편제의 기신 중에 신약할 경우에 제극인 현상입니다. 일간이 신약할 때 재성이 정인을 보면 상극을 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그러니까 정인을 또는 편인을 상극을 하니까 여기선 되게 정인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재성이 정인을 보면 정인을 상극을 해요. 그러면 정인이 일간을 상생하는 것을 방해하죠. 그러면 일간이 신왕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일간이 신약한데 재성이 정인을 보면 정인을 상극합니다. 그러면 일간의 신왕을 방해하니까 재성이 나간다. 돈이 나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극인을 하면 이제 인성이 바로 이권 개입을 하게 되는데 일간이 신약하면 탐재괴인입니다. 재물을 탐해서 인성의 도리를 망가지게 한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약한데 제극인 하면 이권 개입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는 대개 돈을 벌지 못하고 망하기 쉽습니다. 이 탐재괴인의 의미는 인성으로 배우고 익히고 경험을 쌓고 실력을 쌓아야 하는데 이거를 하지 않고 부모님의 유산이나 뭐 집을 팔아서 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권 개입을 하는 것이죠. 대개는 무리하게 부동산 투자를 한다거나 요즘은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탐재개인, 제극인 하면 되게 주식을 많이 하시는데 신약하면 주식해서 절대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번 주식으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다 제극인이고요. 전부 다 신약하세요. 그래서 신약한 분들은 주식을 해서 몇 번 돈을 벌 수도 있지만 결국은 길게 봤을 때 신약은 주식으로 그 스트레스를 감당을 못하고 돈을 벌지 못합니다. 이 탐재개인이라는 것은 재성이 꼬시는 거예요. 너는 공부보다 돈을 버는 게 나아. 너는 돈 버는 능력이 있어 라고 재성이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혹에 신약하면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편제가 재생살이 되어야 나의 재산과 내 영역을, 내 돈을,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편제 간명에서 일간이 신약하면 재생살이 기신이 됩니다. 왜 기신이 되냐면요. 편제는 편관을 좋아해요. 그죠? 그러면 이 편제가 편관을 좋아해서 재생살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편제가 재생살을 하면 편관이 재생살을 받았으니까 누구를 제해주냐면요. 나의 경쟁자 비견을 눌러주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경쟁자인 비견을 눌러주기 위해서 내가 편관을 생하는 거예요. 이게 재생살이거든요. 그래서 비견을 누르고자 재생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한데, 일간이 신약한데 재생살하면 기신입니다. 신왕하고 재생살하면 신왕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가족이나 직원이나 나의 재산이나 나의 영역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일간이 신약하고 재생살하면 살이 기신이에요. 허세가 있고 명예를 좋아해가지고 막 남의 일에 앞장서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게요. 막 퍼주는 거 좋아하고 재생살이 그러거든요. 그런 걸 다 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만사무효라고 통변합니다. 또는 뭐 설상가상이다. 이럴 때 살아나려면 비겁이 재생살로부터 일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겁이 꼭 있어야 돼요. 비겁이 있으면 아주 극신약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비겁이 있으면 자기나 친구 또는 뭐 형제 밑에 가서 일을 해서 이 재생살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